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싸름한 정치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자, 하지만 시럽의 달콤함만 기대하다간 갓 나온 커피처럼 뜨거운 분석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여의도 실업자들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네, 신성범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자, 현 정부 3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제 시작됐고 오늘 내일 계속 이어지는데, 자, 국민의힘 야당 측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부동산 정책 실정을 중심으로 비판을 이제 공략을 할 것이고, 민주당은 후보자 사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일단 어제 그 전해철 후보자, 권도철 후보자 청문회 상황 어떻게들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종벌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좀 긴장된 눈으로 쳐다봤는데요. 네, 저는 전해철 후보자를 너무 잘 알고 오래전부터 서로 같이 변호사 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남같이 보이진 않았는데요. 예. 근데 한마디는 오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4일 날 추미애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이제 퇴임하는 진영 행안장관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걸 보고 언뜻 느꼈습니다. 이 전해철 장관 후보자는 좀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세 분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 관리의 권한을 어찌 보면 전해철 장관이 이제 만약 임명이 되면 그 정보 총수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국정원에서 지난번 국정원법도 개정해서 이제 국정원이 관리하던 정보도 이제 경찰한테 넘겼죠. 또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내용도 정보관 대부분은 이제 그 경찰의 그 정보 관리에 이제 능력이 한 몇 배 제고되고 앞으로 그 역할도 크게 이제 보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그 진영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됐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거죠. 그 과정에서 과연 저는 뭐 개혁이라는 것이 그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또 그 사이드 이펙트가 좀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봤는데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권한을 여러 개로 분산시켜서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하게 하는 게 이제 사실 권력기관의 개혁인데 이 정보 문제에 관해서는 행안부에 완전히 이게 이제 집중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정보 총수로서 과연 적절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는 것이 좀 관전평 아니겠는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나. 그리고 이제 권덕철 후보자의 경우에는요. 진짜 5년 전에 제가 원내대표 할 때인데 그때 그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 담당하면서 아주 유능한 그 기민한 대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메르스라는 거는 앞길이 깜깜한 거였는데 하나하나 해 나가는 그 방식과 선택에 있어서 참 돋보였는데요. 이제 이번 코로나 이제 뭐 백신 관련해서도 논쟁을 했습니다만 코로나의 이제 그 국민적 불안, 국민적 그 건강을 지키는 총수로서의 과연 그 메르스 때 보여줬던 그 역할과 그 의지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걸 꼼꼼히 좀 살펴보는 그런 이제 평을 좀 국민들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해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이런저런 많은 권력 권한이 집중되는데 이 권력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능력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실력은 탄탄하고 능력은 출중하신 분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건강, 보건 총수로서 역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신성범 전 의원께서 우선 그 정말 이종걸 전 의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21세기에 옛날처럼 뭐 행자부 장관이 선거 주무 장관이라고 해서 예. 선거에 개입하거나 할 가능성 제가 볼 예. 때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는데 예. 중요한 게 아까 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국민들이 안 보고 있는 게 놓치고 있는 게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게 경찰의 권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찰에 있던 권한을 경찰에 대폭 밀어줬어요. 뭐 그게 뭐냐 하면은 예. 그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져갔잖아요. 예. 이게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하면 전부 다 검사한테 허락받고 지시받고 했던 걸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 다시 말하면 수사에서 종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져갔다는 거고, 두 번째가 정보 능력이 엄청 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 이번에 직무집행법인가가 개정됐어요. 예. 그게 정보 수집 권한이 예. 보장이 되겠다고. 그게 법률로 보장된 공공 안녕을 위해서는 예. 경찰이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힘이 세진 거.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정보원에서 가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예. 다 경찰이 넘어갔어요. 그럼 경찰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년부터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이 이 국민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한 바가 없어요. 국가경찰이라는 게 뭐냐? 지금과 같은 예, 수사 경찰 수사로. 체제고 예. 경찰청장이 있는 거. 예. 수사는 뭐냐? 국가수사본부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 예. FBI 같은 거예요. 그게 네.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다고. 자치경찰은 뭐냐? 지금 우리 경찰서에 일반 경찰서와 네. 파출소, 치안대가 이 전부 다가 시장이 임명하는 경찰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찰이 엄청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만 힘 빼는 데만 집중했지 이 경찰의 과도화 다시 강해진 이 권한을 적절하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논의된 바가 없어요. 이게 사실 전해철 장관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대목인데 다행히 어제 제가 답변하는 거 보니까 예. 전해철 후보자가 경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네.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다행인데 이걸 좀 상당히 언론이나 국민들이 앞으로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수도 경찰이 정경 의경 빼고 한 12~13만 명 될 거야 아마. 예. 엄청난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세지고 권한이 막강해진 경찰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저도 지금 이제 그 경찰의 최근까지 이제 뭐 검찰 수사의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논점이 되었는데 이제는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되면 정치적인 중립을 가지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특히 뭐 아직까지도 현안으로 계속 논의되고 있고 추가 수사로 밝혀질 문제인데 가령 이용구 법무차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단히 지금 정치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 일종의 권력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 수사가 얼마만큼 지금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장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좀 정립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예. 또 이제 선거관리 관련해 가지고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뭐 선거관리 주무부서는 뭐 중앙선관위이긴 한데 어쨌든 선거법 수사의 1차적인 부분은 또 경찰이 담당해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선거가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인들 말고 관료 출신 외부에서 그냥 썼던 것이 관행인데 계속해서 지금 문정부 들어와서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정치인들을 기용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도 여야 간에 좀 확고하게 좀 뭔가 합의가 됐으면 좋겠고 문화로서 좀 이렇게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전해철 후보자 잘 알고 있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긴 한데 이게 시스템으로서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정치인이 이게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뭔가 좀 근원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백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청와대 얘기 다르고 국무총리 얘기 다르고 뭐 여당 원내대표 얘기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솔직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보면.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여당이 대단히 지금 혼란 속에 있거든요. 보면 여당 정부 여당이. 그래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라는 자세로 네. 하는 게 좋겠고 이게 많은 재원이 관련이 돼 있고
또 과거 메르스 때 공무원들이 징계받았던 어떤 전력이 있어서 조금 공무원들의 어떤 힘이 덜 실리는 측면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좀 직접 행동으로 뛰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고 사실은 네. 이제 그게 어제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실은 간접적인 어떤 자세나 태도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솔직하고 용감하게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방어적인 답변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예. 그 예년에 저희 그 인플루엔자 예. 독감 백신을 맞는 그 텀 주기를 보면 예. 벌써 이제 이번 겨울은 끝난 거예요. 지난 11월 달에 이제 다 접종을 시작해서 예. 이제 내년 지금 이제 제작하고 그 배양하고 뭐 이런 그 만드는 이제 백신을 만드는 기관은 내년 올 겨울이나 다음 겨울을 준비하는 예. 것이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코로나의 경우도 사실 지금 당장 백신을 투여하면 한 6월 정도나 이제 효과가 나오는 정도. 그리고 이제 또 한 절반 정도는 이제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텀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어떤 그 정확한 점을 우리 후보자가 좀 지적해 준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 뭐 없는 나라도 지금 예. 당장 벌써 접종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또 적응성이 빠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접종 효과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이번 그 장관 후보자는 예. 좀 더 아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 국민들 어떤 이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냥 근거 없이 이렇게 위로하는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2기 내각에서는 예. 그렇게 총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런 생각. 그러니까 사실 예. 국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도대체 몇 월 달에 어느 백신이 몇십만 뭐 구체적인 수량이 예. 몇 월 달에 어느 정도 수량이 들어와서 우리가 접종이 가능한지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알고 싶은데 정부에서 아무런 공개를 안 해요. 예. 2, 3월이면 가능할 것 같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할 것 같다. 예. 그다음에 계약 내용은 뭐 사실 지금 계약서 사인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화이자나 뭐 대부분 모더나 같은. 예. 근데 이게 무슨 비밀 때문에 아무 얘기도 해줄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들 아니에요 보면.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화가 지금 머리 끝까지 솟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은 이게 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2번 맞고 그러면 예. 이게 맞고 나서 한 보름 지나면 이제 면역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국민의 한 60% 내지 70% 정도가 맞으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사회 전체에 면역 효과가 생긴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들어서 예.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게 백신을 우리가 맞을 수 있느냐가 우리가 마스크 벗고 편안하게 친구들 만나서 소주 한잔 할 수 있느냐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가 사실은 이쯤 되면 대통령님이 나서서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상황이 어떻다고. 그런데 어제도 제가 조금 기사를 보다 화가 났던 것은 내가 공무원에게 13번이나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럼 13번 지시를 하면 그 말을 꼬먹은 공무원들 지금 13번을 꼬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럼 다 자르고 해고해버려야죠. 도대체 이게 대단히 좀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저 예. 김경진 의원 전 의원의 말씀이 굉장히 핵심을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보면은 원론적이고 추상적이에요. 어디 행사장에 가서 그냥 우리 좀 거친 말하고 공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백신 중요하다, 치료제 중요하다, 국가가 도와줄 테니까 노력해라 이런 거고 이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언제 백신이 들어와서 내가 언제 맞을 수 있냐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거 1,000만 도죠. 예. 1,000만 번 나올 수 있는 그것만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돼 있고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화이자와 모더나는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미 아시는 대로 뉴스마다 뭐 바이든 당선인이 맞았네, 마이크 펜스가 맞았네, 뭐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우리는 뭐 하고 있었던 거냐고 물었던 거고 그럼 왜 다른 나라는 저렇게 열심히 일찍 서둘렀느냐. 백신이 결국은 백신 최종 종결자라고 본 거예요. 백신을 놔야
60% 이상 되면은 예. 집단 면역이 생겨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경제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꼬로박는 하나 있더라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네. 네. 그래가지고 노력한 거는 우리는 왜 그런 판단 안 했느냐.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K 방역이 잘 됐다. 예. 우리는 확진자도 적고 하니까 너무 자신감이 있었던 여기 빠졌단 말이에요. 온 국민이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러저러한 연유로 판단이 잘못됐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빨리 하겠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말이 없고 자꾸 노력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핑계거리만 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거란 말이에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특히 백신 관련해서 그 뭐 특히 야당 쪽에서 비판 목소리가 거세고요. 또 언론에서도 이 접종이 너무 늦어진다 이렇게 이제 비판 기사를 많이 쓰니까 지금 사실은 청와대에서 어제 이게 백신의 정치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태년 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이 이제 기사를 낸 게 있는데 이제 보면 내용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정부의 방역 실패란 낙인을 찍었다. 그래서 뭐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방역 뭐 실패라고 어쨌든 정부가 네. 고생한 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공무원들 대단히 고생한 거 많고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정말로 수없이 많은 공직자와 의료진들 또 봉사자들이 대단히 힘들게 지금 이 상황을 이게 관리해 나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근데 이 백신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어쨌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맞고 나서 효과가 6개월이 가든 1년이 지속이 면역 효과가 1년이 6개월이 지속이 되든 1년이 지속이 예. 되든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 맞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면역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으니까 아니 이게 물론 독감 주사 맞고도 죽는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 있지만 확률론적으로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면. 그리고 임상을 1상, 2상, 3상까지 하는 데는 다 그런 부분을 걸러서 지금 이게 임상 실험을 하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래서 예.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최소한 지금 우리 현재의 정부 또 대통령님이 판단이 좀 뭔가 좀 실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화가 난 거고 어쨌든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이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 과정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그건 다 우리가 다 함께 고통을 함께 하는 부분들이죠.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4불 정도고 나머지 파이저나 모더나는 좀 비싸죠. 그 10배 정도 되는 가격이잖아요. 5배 내지 10배요.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생산 과정 균주를 배양해서 적게 생산할 수 있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국가는 비교적 가까운 아스트라제네카 쪽에 좀 이렇게 치중돼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CEO가 나와서 좀 자신 없는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뭔가 거기에 뭐가 방점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뭐 그런 걸 국민적 의혹을 저는 그냥 바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곧 생산돼서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격도 싸고 그리고 또 우리 몇 개의 기업 제약 기업에서 균주를 직접 받아가지고 여기서 생산해서 이제 바로 공급한다는 체계를 좀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국민들한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 K 방역 뭐 이런 얘기를 좀 스스로 얘기한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해외에서 오신 우리 동포라든지 외국인들의 얘기가 아무튼 한국에 최근에 한 1,000명 단위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뉴스거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현재까지 무슨 뭐 치료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백신은 이제 접종이 되고 있는 건데 보면 사실 그 걸린 사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또 걸리지 않도록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따라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적기에 그런 것 조치를 국민들한테 예고하고 국민들을 잘 따라주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번 정부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잘 관리돼서 여러 가지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론 이제 좀 보수 언론들은 그걸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기 위한 그 별로 이렇게
눈에 또 보이는 별로 수준 낮은 그런 비판이나 통계 수치 조작이라든지 이제 침소 봉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정부의 그 뭔가 좀 장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보인단 말이죠. 예, 예.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 저는 좀 지적하고 예. 예를 들면 예. 정말 한 달 사이에 사망자가 1명이었는데 24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사이에 23명이 더 늘었다고 해서 2,300%가 예.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방역 네네. 실패의 책임을 져라.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또 어떻게 보면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솔직한 건 솔직하게 얘기하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방역에 관해서 예. 예. 전 국민적 합심된 의지 뜻이 좀 그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권덕철 생각입니다. 후보자 얘기하다가 좀 백신 얘기 나와서 좀 아니, 이쪽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쪽으로. 황 후보자님 근데 지금 그 후보자 어제 발언한 것 중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 양반 타고난 보건 행정 관료밖에 안 된다는 표현을 제가 감히 쓰고 싶었는데 이분이 어제 어떤 얘기했냐면은 내년 11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에 순차적인 면역책.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차관까지 하신 분인데 지금 백신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건행정 관료들이 갖고 있던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게 드러난 게 결국 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공무원들이 감사원 지적으로부터 안 받았으면 좋겠다. 겁을 냈다. 이런 그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 보고 이 백신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원래 대통령께서도 어제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보면 미국이나 유럽은 생산국이라서 먼저 맞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우리가 알잖아요. 싱가포르라든지 뭐 다 나오는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일찍 뭔가를 노력했다는 부분을 그 부분도 언급하지 않으신 건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 오류가 있거나 보고를 잘못한 거예요. 그건. 권덕철 후보자의 그 발언은 어찌 보면 또 감사원 지적 우려한 거는 나중에 이제 그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기 두렵기 때문에 이걸 빨리 못 하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힘을 실어줘라 이런 그런 취지인데 취지가 그게 있겠습니까? 그런 걸 강조하는 나는 인식 권 후보의 인식이 백신 문제가 지금 급해서 정부가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데 제가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좀 고쳐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앞부분도 별로 없고 뒷부분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강조한 걸로 봐서는 이분의 우리 권 후보자의 지금 그 장관이 되더라도 백신 문제 그렇게 치열하게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관한테 바라는 것은 좀 그냥 할 말하고 좀 씩씩하게 일 좀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백신 확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 정청래님 말씀대로 사실은 노력하는 와중에 약간 미스한 놓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그거 인정하고 지금부터 제가 그냥 열심히 뛰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러면 그냥 저절로 신뢰가 갈 거예요 보면. 근데 대체로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대통령님부터 시작했고 전부가 특히 행정부 전체의 흐름이 뭐냐면 그냥 훈수는 두고 뭐 말은 뭔가 하는데 책임지고 그냥 자기가 몸으로 뛰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느낌이에요 보면. 그런 면에서 주무장관으로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발언이 머릿속에 일단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 후보자들 가운데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 주인공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실은 이분에 대해서 이제 뭐 특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리 종합 세트 지명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정의당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등을 돌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아직 뭐 이만한 사람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서 사수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지금 윤석열 의원님께서 웃고 계시는데. 저는 뭐 이분이 걸어온 길을 잘 모릅니다만 교수 하시다가 뭐 LH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 사장까지 가신 분이고 이렇게 이런 와중에 이제 장관 지명을 받으신 분인데 말씀하시는 게 뭐 2, 3년 전에 이야기는 하더라도 4년 전에 왜 구의역 그 사망 사건을 두고 뭐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표현.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를 향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밥 사 먹 이런 표현들 예.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뭐 능력을 모르겠었는데 좀 우리말로 하면 인격, 인성에 문제가 있는 분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요즘 아시는 대로 뭐 박사학위 받고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도 다 겪어봤지만 종이 위에 보이는 이력서상의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알기를 어떻게 보면 생활이 어렵거나 서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갔을 때 생기는 폐를 다 보고 있는데 예. 이런 분을 꼭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부동산 민심이 얼마나 안 좋은데 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을 장관 후보로 내놓고 또 이걸 여당에서는 아이 그래도 뭐 말은 틀렸지만 실수한 것 같은데 넘어가자. 국민들이 저는 잘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뭐 일단 장관이 되려면 일단 사람이 되라. 뭐 이런 말씀입니까? 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에 과거 어떤 발언은 발언이고 이분이 이제 어떤 부동산 전문가로서 네. 앞으로 펼쳐낼 뭐 정책 비전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사실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경제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환경대학원에서 우리 국내 뭐 석사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요. 이제 좀 중요했던 거는 그때 이명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이제 그때도 뭐 부동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예. 이제 규제를 많이 푸는 그런 분위기였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저희 민주당의 어떤 토론회나 이런데 항상 고정 출연하셔가지고 예. 그때부터도 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날선 비판과 아주 강단 있는 예. 주장을 해주셔서 저희들한테 아주 고마운 분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처음에 SH 공사로 가서 박원순 시장한테 픽업이 돼서 사실 상당분 그 서울시의 뭐 청년주택이라든지 이제 필요에 적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급 정책 같은 것도 좀 예, 예.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제 그걸 더불어 이제 LH 공사까지 가지 않습니까? LH 네. 공사 평가가 좋은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뭐 부동산 공급이 좀 부족한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아주 영끌 세대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좀 시기에 우선 지금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주무장관으로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청문회에 뭐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청문회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네. 많이 확인되겠습니다만 뭐 딸 유학 이제 갈 때 어떤 뭐 과정이라든지 또 애들 데려갔을 때 그 외짝 부부 한 분이 데려갔을 때도 그걸 외국 있는 초중등학교를 보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 뭐 전 의원이나 뭐 기타 여러분들한테 지적됐던 사실인데 그런 내용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참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누적이 되면서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긴 되는데 다 사실 보면 다 옛날에 나왔던 내용들의 이제 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전에 그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어떤 분들보다 훨씬 고고하고 정말 뛰어난 도덕적 그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예. 그러나 뭐 그 내용들을 보면 예. 이미 다 나온 또 다 한 번씩 됐고 그리고 또 다 지적이 됐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예. 또 장관이 됐고 이런 그런 이제 내용들 메뉴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예. 저희 정부로서는 급합니다. 사실 예. 예. 부동산 주무장관으로서 예. 그동안 그래도 성공 그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예.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좀 검증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도 부동산 좀에 좀 집중해서 예. 좀 이번에 그 유불리 당위론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예. 국민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인데 저는 예. 사실 예.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저번에 처음에 나왔던 예. 그 임대 네. 토지 임대부 그
그 공급 방법의 경우는 예. 좀 여러 가지 가정이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해서 대하는 어떤 예, 예. 그런 심성에 실험되지 않은 여러 가정들이 몇 개 들어있어서 예. 거기에다 너무 집중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성공이 안 되면 또 네. 이거 큰 그 국민들 시체 반발 예. 오지 않겠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 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검증된 내용들만 할 수 예. 있도록 네. 좀 조심스럽게 예. 추진해달라 예.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진 전 의원 좀 저는 편창 후보에 대해서 네. 할 말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뭐 할 말이 많지는 않고요. 예. 예. 그러니까 공직자라고 하는 게 특히 장관쯤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게 일단 올바른 마음이 좀 올바라야 되고요. 예. 제대로 된 전문 식견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제대로 용기 있게 자기 일을 예. 이렇게 여론이라든지 또는 누구 반대하는 사람을 뚫고 올바른 예.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이제 예. 이런 게 예.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이 사람이 과연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퀘스천 마크인 게 출발부터 퀘스천 예, 마크고요. 아까 예. 그 구의역 요구 상관없이 한 3주 전에가 대통령님께서 그 화성 그 행복주택 갔다 왔잖아요. 예. 그때 LH 사장 자격으로 옆에서 지금 배석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이게 LH가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 대통령 가신다고 지금 두 채 인테리어비 4,200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예. 일부러 예쁘게 꾸며가지고 화면 나가게 한 거 아니에요 보면. 사실은 대통령님이 오신다면 예. 그냥 보통 사람이 살고 있는 보통의 집에 데리고 와서 현장이 이렇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네. 우리가 가령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더 써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이런 거고 예. 이건 제가 LH 사장으로서 이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국토부 장관을 시켜주시는지 아니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뭐 유기적인 협조가 되면 이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오히려 장관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심성이 된 사람이에요. 대통령님이 오시고 화면에 깨끗하게 나가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대통령님 오시는 주택의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그것만 보여주려고 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분 마음이 그렇게 맑은 마음이 아니에요. 맑은 마음이 마음이 아니다. 아니에요. 예. 네, 저는 딱 거기서부터 걸려요. 자, 이제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여당에서 그 1가구 1주택을 뭐 법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잘못하면 뭐 위헌 뭐 논란에 또 휩싸일 수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진성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발의했죠. 이게 어제였죠.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방향이 어떻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 의원님. 예, 예, 저는 예, 예. 이게 이제 다행히 그걸 뭐 위반했을 예. 때 무슨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예. 그다음에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도 인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전면적인 위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위헌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보면 위헌 예.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국가 전체가 뭐랄까 약간의 사회주의 뭐 어느 정도의 사회주의성이 가미된 정책을 하고 갔다가 예. 지금은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우리가 막을 방법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집값을 인위적으로 법과 제도로 이렇게 잡아놨다가 어느 예. 순간에 이게 풀리면 가령 외국의 투기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법과 제도로 할 부분은 아니다. 네. 정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 와중에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성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지 예. 입법화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 입법화를 하겠다고 할 정도로 정부 여당이 마음을 쓰고 있고 뭔가 고심을 하고 있다. 그런 동기에 있어서는 가점을 드리고 싶지만 예. 법제화하는 것은 저는 반대라고 합니다. 네. 이제 주거기본법이 이게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예. 법입니다. 네. 뭐 그 내용은 보니까 진짜 있으나마나 한 법입니다. 그냥 헌법의 규정상 네. 국민을 위해서 국가는 뭐 재산과 국민들에게 행복을 추구하게 할 권리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예. 정도의 내용에 예. 뭐 불과한데 거기에다가 요새 최근에 이제 그 주택 상승이라든지 취약계층 주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뭐 주거를 보장받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그냥 한숨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 예. 그런데 국가는 국민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나온 그 논설을 또 보면은 주거 복지, 주거 급여.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무슨 재난소득 국가가
그냥 돈을 막 뿌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그 젊은이의 영혼까지 다 팔아버린 그런 이제 희망 없는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국가는 어떡합니까? 국가는 해야 됩니다. 국가가 주거 급여를 하나의 복지제도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뭐 기본소득, 기본 대출, 기본 금융, 뭐 기본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주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예.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 몇 평이라고 하는 평균적인 이제 그 공간도 개념도 창출을 하고 예. 그리고 또 표준 임대료 그러니까 그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요. 예. 표준 임대료가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이 됐는데 그곳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 폭증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그걸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좀 낮추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정책도 해야 될 예. 그런 정부의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정부 의무를 담은 이제 법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어떤 개인 사업자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뭐 처벌한다든지 무슨 과세의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예. 하나의 원칙 규정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거는 촉구하고 정부의 그 의무 규정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의면에서 예. 정말 있어야 될 것인데 좀 저희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들이 좀 측면을 좀 달리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북한하고 이렇게 가까운 뭘 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종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려서 다른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예. 종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예. 사회주의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회주의로 가자.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도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뭐 사회주의까지 끌고 나옵니까? 보면 우리 헌법에 보면은 재산권의 보장은 법률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다만 그 법은 정당한 법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당성 여부라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우리 헌법에도 다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어떤 좀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휘발성이 높은 단어를 써서 네네. 논쟁 자체를 이렇게 오히려 이런 논쟁은 저는 많이 하면서 좋다고 네. 생각하는데 예, 예. 논쟁을 오히려 죽여버려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예. 법 그런- 명칭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 기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주거에 관한 주거정책 근본이라는 건데 1세대 1주택만 가지도록 하자는 철학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정부 핵심들의 나는 저는 인식이라고 보는 건데 도로나 철도처럼 이 공공재로 보는 게 집을 예. 예. 뭐 그렇게 네네.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예. 땅에 대해서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많이 퍼지는데 집에 대해서는 예. 아니, 두 채를 가지고 세 채를 가지고는 그냥 자유인데 네. 다만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게 우리의 원칙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국민들이 당장은 집이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해줍니까? 1세대 1주택이라 하면 그런 건 또 없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그래서 일부에서 뭐 예. 이 정도는 저는 최소합니다만 일부에서는 그렇게 공공재로 집을 보면 그게 사회주의적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 이 주택 문제가 1가구 1주택을 어떻게 보면 가장 전면적으로 해결했던 게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구소련이에요. 구소련에서 예. 후시 초프 시대에 아파트를 엄청 지었어요. 제가 모스크바에서 확인한 건데 예. 예. 후르쇼프카라 그래요. 예. 그 아파트 자체를 네. 한 20평 되는데 왜 예. 판넬로 지어서 네.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어요. 안에 부엌도 있고 거실도 있고 그걸 전면적으로 굉장히 공급해갖고 당시에 소련이 미국에 대해서도 봐라 우리 근로인민대중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자랑할 만한 그 업적이라는 게 소련 시대의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1가구 1주택이 안 됐어요 결국은. 예. 새가 있었는데 어찌됐건 그 정도로 그런 그다 그리고 주택을 공공재로 보는 발상은 공공재라고 주장하는 발상은 굉장히 잘못되게 법안으로 성립되기도 힘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그 청취자분께서 3449님께서 부동산은 절대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자 여기 세 분 의견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요. 딱 한 30초씩만 좀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준걸 의원님. 예. 네. 예. 물론 어느 국민이든 지금 예. 우리 체제에서 네. 시장에 반항해서 시장을 거스르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시장 자체가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작동이 안 되는 왜곡 현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예. 그런 내용들을 뭐 네. 세금으로 또 공급으로 또 뭐 공공적인 임대주택의 그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예. 좀 시장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예, 것 예. 그것들을 꼭 예.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이게 네, 네. 보통 시장의 저항을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정부의 제가 예. 생각 같아요. 근데 이때 시장이라면 시장에 나는 합리성이야. 그 합리성이라면 네. 이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도 있을 수 있고 남들의 판단, 앞으로 전망 이렇게 다 녹아드는 거예요. 근데 네. 그래서 이 상식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거스르면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욕망과 상식을 벗어나면은 예. 저항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김현희 전 의원도 말씀. 네, 어차피 예.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인구 감소 추세 속에 우리나라가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중간 정도 그래프로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인구 감소 큰 추세를 거스릴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네. 이 집값 문제도 한 앞으로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가 문제지. 한 예. 10년 정도 보면 자연스럽게 아마 어느 정도 평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20, 30, 40대 젊은 분들 너무 그렇게 마음 안 졸이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방에도 또 아름다운 데 많으니까 지방도 좀 눈길을 좀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골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